자, 110조 두 번째 시간 110조 사기 강박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위치로서는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있었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다시 한번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뭐라고요? 유효고 유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를 안 하게 되면 취소할 때까지는 계속 유효예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뭐라고요? 유효. 그래서 이러한 유효를 유동적 유효라 그래요. 유동적 유효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 상태에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니까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니까 취소 안 하면 계속 유효 상태에 있겠죠? 예, 물론 나중에 무효와 취소할 때 다루겠습니다만 이게 무한정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취소권을 행사해야 될까요? 10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10년. 그 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래서 그 3년, 10년 안에 행사를 해야 되니까 무한정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고 취소를 무한정으로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요게 적용을 받습니다. 자, 사기 강박과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사기, 다른 말로 얘기해서 기망입니다. 사기 내지는 기망을 했어요. 왜 사기 기망을 했느냐?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착오에 빠뜨리려고 그래요. 착오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기 기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기 기망을 통해서 착오에 빠뜨리려고 하는 고의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어떤 의사 표시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사 표시는 뭐냐면 팔겠다, 매도, 사겠다, 매수, 매도, 매수의 어떤 의사 표시를 있게 만들려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의가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고의를 2단의 고의다 이렇게 말해요. 고의가 몇 번 나왔다고요? 2번. 그래서 뭐라 한다고요? 2단의 고의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의사 표시를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과 관계라고 그러는데, 인과 관계를 이걸 갖다가 원인과 이렇게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를 줄여서 뭐라 한다고요? 인과 관계고, 요 인과 관계에 위법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기가 성립됐는데, 사기 기망과 관련을 해가지고 어떠한 고지 의무가 있어요. 고지 의무. 자, 그럼 이런 겁니다. 어떤 그 아파트라든가 어떤 상가라든가 이런 걸 분양을 하게 되면 혐오 시설이 반경 1km 내에 있으면 고지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혐오 시설이라고 한다면 뭐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공동묘시, 어떤 폐차장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혐오 시설이 반경 1km, 1km면 몇 메타를 말할까요? 1000m입니다. 1km면 반경 1000m예요. 그래서 1000m 이내에 혐오 시설이 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장, 공동묘지, 어떤 뭐 폐기물 처리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분양자는 혐오 시설이 있다라는 걸 고지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을 이거를 학술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자귀 의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귀 의무.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았다. 고지하지 않게 되면 부작위가 돼버려요.
다시 한번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부작위. 부작위라는 것은 뭐뭐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을 부작위라 그래요. 그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돼요. 다시 한번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를 하지 않으면 부작위가 성립하고 부작위에 의한 뭐가 성립된다고요? 기망. 기망이 성립되면 법률 행위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 자, 우리 이 판례에서 보면은 광고를 했는데 다소 과장 광고를 했다거나 또는 상가를 광고하면서 수익률 10%를 보장합니다라고 광고했다는 겁니다. 지금 저 부산 하단 쪽에 건너가게 되면 이제 에코델타 시티가 상가 같은 거 많이 짓고 그러는데 그 상가 분양하는 자들이 현수막에다가 또는 뭐 이렇게 삽질을 하면서 수익률 10% 보장합니다. 이렇게 흔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한 사람들이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그 상가 그 분양한 사람이 이 감옥을 아무도 안 갔어요. 감옥 안 갔어요. 그러면 10% 수익률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수익률 10% 나오는 상가가 어디 있어요? 수익률이 5%만 나와도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익률 5%만 나와도. 4% 나와도 땡큐 그러는 판국에 뭐 5%면 그러면 수익률 10% 보장한다는 말은 다른 데보다 1% 더 나옵니다. 이 뜻이지 그게 실제로 10% 더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10%가 나온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상가 투자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가 덜 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상가를 사면 안 돼. 그걸 정말로 믿고 가서 상가를 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가를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서 상가를 산 거예요. 다른 데보다 수익률이 한 1% 더 나온다. 이런 뜻인데 그걸 갖다 10%라고 정말 액면으로 믿어가지고 했다.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뭔 상가를 가서 투자를 하고 상가를 하는 사람. 그리고 10%짜리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차례가 나한테 안 와. 나한테 옵니까? 안 오죠. 그거 자기 딸내미 주거나, 자기 손주 주거나, 이러거나, 자기 부인 주거나, 이러지. 그게 자기가 본인이 하지. 그런 걸 누가 다른 사람을 준다고요? 그런 일은 발생 안 합니다. 그것이 자기한테 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지. 정말로 수익률 10%짜리가 있다면 나한테 차례가 오지 않는다. 거기, 여러분도 아마 전화 많이 받았을 텐데, 어디에 좋은 뭐 토지 있다, 상가 있다, 이런 거 있으니까 사라라고 하면서 기획부동산에서 전화 혹시 와서 받은 적 있습니까? 네, 아마 저도 받은 적이 있으니까 아마 받으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리 좋으면 니 해라. 그래서 엄청나게 수익이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리 좋은 걸 나한테 판다? 근데 그 말에 혹해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땅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그거에 속아가지고, 근데 사기 전에 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사놓고 와서 물어봐. 사기 전에 와서 물어야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사고 난 다음에 와서 얘기를 해. 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거 샀는데 이거 어떡하죠? 뭐 어떻게 발목 잡힌 거지. 그래서 등기를 넘겨주는데, 공유 지분으로 넘겨주는 순간 못 팔아먹는 거예요. 왜? 공유 지분은 처분하려고 하면 어떻게 처분할 수 있을까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근데 그게 땅 하나에 땅이 요만한데 여기에 100명, 200명이 있어. 이 땅 하나에 공유 지분으로 100명, 200명이 등기돼 있다니까. 내 팔아먹고 싶어도 못 팔아먹어. 100명, 200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한 명만 동의 안 해도 못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다 동의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내가 그거 받으러 다닐 수 있냐고 자기가. 그러니까 못 팔아먹는 거야. 그건 끝난 거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 아주 그냥 절친이 자기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야. 둘도 없는 절친이 자기한테 그 땅을 그렇게 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도 없는 절친이 아닌가 보지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것이 있으면 나한테 안 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온다니까. 아이고.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을 학원을 안 나와. 며칠 동안 안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한 보름 있다가 나왔어. 그래서, 얼굴이 아주 헬쓱해서 왔어.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좀 달랬습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려갖고 잠을 못 자가지고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그럴 거인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며칠 동안 앓다가 그것도 신랑도 모르게 한 건데 이거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러면서 있는데 그거 달래는데 보름 걸린 거지. 아니, 일을 저지르기 전에 와서 물어보면 다 알려줄 건데, 왜 일을 꼭 저지르고 난 다음에 와서 물어보냔 말이야. 시간이 없어, 그냥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교환 계약을 하는데, 교환 계약을 할 때, 교환은 이제 토지와 건물을 맞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물어볼 거란 말이야. 네 토지 얼마고? 네는 얼마고?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근데, 자기 땅이 3억이야. 근데 알면서 말 안 해. 내는 모른대. 그러면서 입을 싹 담어. 이 입을 싹 담은 거를 법률용어로 묵비라 그래. 뭐란다고요? 묵비. 안 알려줌. 또는 알면서 3억짜리인데 내는 5억이 돼. 그러면서 5억으로 시가를 높게 올렸다 이거죠.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높게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망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허위의 과장 광고가 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이다. 용인되는 수준이라면 그건 허위의 과장 광고에 속한다, 기망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그 다음에 교환계약에서 가격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게 불렀다 하더라도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전제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강박을 했는데 이 강박은 이제 그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겁니다. 강박, 해악을 고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고의가 이렇게 있고, 이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어떤 의사 표시를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의가 2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2단의 고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사 표시, 여기서 의사 표시는 매도, 팔겠다, 매수 이런 의사 표시를 하게 하는 거고, 거기에 의해서 인과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 인과관계에 어떤 위법성이 있다면 그러면 강박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과관계는 재산상 손해, 그래서 재산상 경제적 손해가 없어도 돼요. 재산상 경제상 손해가 없어도 사기 강박은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아까 착오를 이유로 109조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근데 110조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돼요. 재산상 손해가 발생 안 해도 됩니다. 재산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는 이것은 주관적 요건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객관적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주관적 요건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요즘
요즘 어떠한 그 상가가 뜨더래요. 그러니까 또 그거 가지고 가서 그것도 투자를 했어요. 어떤 주식이 또 자꾸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주식 삽니다. 또 어떠한 그 아이템이 좋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상가 얻어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고 뭔가 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런 말에 잘 귀를 안 기울이는데 이 사람이 팔랑귀야. 그래서 잘 속아. 그래서 뭐가 뜬대 그러면 가서 훌떡 사고 뭐가 괜찮다 그러면 주식 훌떡 투자하고 그래갖고 시원하게 말아먹어. 팔랑귀야. 팔랑귀가 돼서 그래 너무나 잘 속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 요건이 없다니까 국민 누구나 다 속아야 되게 속는 게 아니라 나만 속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속았다고요? 주관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 요건이니까 나만 속으면 성립되는 거야. 나만 속았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니네 딸내미 해바라기 유치원에 노란색 차 타고 와갖고 그 8시 15분에 타고 갔다가 3시 반쯤 오더만 그 딸내미 오래오래 보고 싶으면은 그 땅 나한테 팔어. 이랬는데 그 말에 공포심을 느껴가지고 팔았다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있네요. 그러면 딸내미 오래오래 보고 싶으면 땅 팔으라 그러는데 거기에 공포심을 느껴졌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 같으면 이게 미친나 니 콩만 먹고 싶나 그래서 대우를 받아쳐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공포심을 느껴서 팔았으면 주관적 요건만 있으니까 혼자서 공포심을 느껴도 강박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단 말이에요. 객관적 요건이 없어요. 국민 누구나 다 공포심을 느껴야 되는 건 아니야. 국민 누구나 다 속아야 되는 건 아니야. 나만 속거나 나만 공포심을 느끼면 110조는 성립돼 버려요. 그래서 주관적 요건만으로 충분하다. 객관적 요건이 필요 없다. 소위 말해서 팔랑귀야 팔랑귀. 그래서 나만 공포심을 느끼고 나만 속았다 그래도 성립이 된다. 팔랑귀는 어떻게 귀를 좀 막아야 되는데. 자꾸 시원한 귀가 얇아서 이 말하면 홀랑거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막차를 탄다 그래. 막차를 자꾸 탄다. 막차를.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기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모르겠습니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없습니다. 다시 합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있다 없다? 없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없습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다 없다? 없다. 하자 있는 의사 표시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없습니다. 잠깐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3개예요.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 요 3가지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입니다. 다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3개라고. 어떻게 3개라고요?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 109조 착오 요 3개만 의사와 표시의 뭐라고요? 불일치고 110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있다 없다? 없다. 의사와 표시는 일치예요.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 그럼 110조는 뭐냐? 110조는 의사결정에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갖다가 방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합니다. 사기 강박은 의사결정을 뭐 했다고요? 방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있었던 것이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아니다. 의사와 표시는 불일치는 아니고 의사결정을 뭐 했다고요? 방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다. 사기 강박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를 했는데 이 의사결정에 제한이 있을 정도까지의 강박이 있었다면 이 강박은 취소예요. 다시 합니다.
의사결정의 방해가 제한 정도 일 정도로 강박을 했다면 그건 뭐가 된다고요? 취소. 근데 의사결정의 방해가 이게 그 의사결정의 결정을 박탈할 정도까지의 방해가 있었다. 의사결정에 박탈할 정도까지 방해가 있었다면 이것은 이 강박은 무효예요. 자, 다시 합니다. 의사결정에 제한이 있을 정도의 강박은 그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암기할 겁니다. 박탈되기는 무효다. 이렇게 외울 겁니다. 다시 한번 박탈되기가 뭐라고요? 무효. 그래서 의사결정을 박탈할 정도까지 강박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취소로 안 가고 뭐라고요? 무효. 박탈되기 무효. 이렇게 암기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물어보면 0.5초에 딱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각과 우리 어떠한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계약을 했어요. 자, 계약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 이 계약은 5월 1일 날 있었다. 이렇게 해보죠. 이 계약을 갖다가 110조를 기준으로 해서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이 계약을 갖다가 취소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8월 10일경에 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취소를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소급 무효예요. 다시 한번 취소하면 뭐가 된다고요? 소급 무효. 소급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급 무효란 말은 5월 1일자로 무효가 된다. 지금 취소한 거는 8월 10일 날 취소했죠? 네. 8월 10일 날 했지만 취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5월 1일자로 발생을 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을한테 넘어갔던 소유권이 이게 빽해가지고 매도인한테 돌아와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유인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의 복귀. 다시 합니다. 이걸 뭐라 본다고요? 소유권의 복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유인성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규정하고 있어요. 소유권의 복귀, 유인성에 따라서 소유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등기가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습니다. 뭐만 돌아왔어요? 자, 표시를 잘 보세요. 뭐만 돌아왔다고요? 소유권만 돌아왔습니다. 뭐에 의해서? 유인성,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자동으로 소유권만 돌아오게 됩니다. 법이 그런 거예요, 법이. 소유권만 돌아오고 등기는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어요. 그럼 누가 지금, 그러면, 을이 갖고 있는 등기는 무효의 등기,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의 등기입니다. 그래서 을이 현재 등기를 갖고 있는데 을의 등기는 무슨 등기? 무효의 등기. 무효의 등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등기부에 무효가 찍힌다, 안 찍힌다? 안 찍혀요. 그럼 등기부 띄우면 누구 걸로 나타나요? 이 계약은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 무효가 안 찍히니까 을이 소유자로 나옵니다. 이걸 기화로 해서 이미 계약은 취소됐다, 안 됐다? 취소됐잖아요. 착오를 이유로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이 계약을 뭐 했어요? 취소했어요. 소유권은 돌아갔고 등기만 남아있는데 등기는 이 사람이 매도인이 말소할 때까지 등기는 말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는 지금 을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취소는 됐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했는데 소유권만 들어갔고 등기는 남아있습니다. 등기가 계약은 착오로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됐는데 을이 갖고 있으니까 을이 이것을 지 앞으로 등기되는 거 기화로 해서 매매로 팔아버렸습니다. 제3자 병한테 팔아버렸습니다. 병이 선이에요. 자,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선의의 3자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악인 얘기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매도인은 지금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표의자입니다. 이 표의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병의 등기, 선의의 병의 등기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말소는 무엇입니까? 등기 말소를 시키지 못해요. 그럼 소금 무효다, 취소해서 소금 무효다라고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없으면 끝까지 없는 거죠. 무효 주장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이야기 할 건데요. 자, 제3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제3자가 이렇게 있는데,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습니다.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해서, 지금,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3자가 사기 강박을 했고, 여기 따라서 법률행위에 따라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겼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3자가, 지금, 매도인이 지금 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을은 상대방이 됩니다. 이 상대방이 선이면서 무과실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 우리가 이걸 줄여서 상선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상선무. 상선무가 되면 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대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당사자는 갑과 을이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봤을 때 일단 매도인이 의사표시를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 상대방이 선이다. 선의 뜻이 뭐예요? 모른다. 뭘 모르는 거예요? 3자가 사기 강박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나한테 팔았다는 사실을 뭐 한다고요? 몰라요.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요. 무과실이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상선무가 되면 그대로 뭐 한다고요? 유효.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일해놨는데 상선무가 되면 유효가 되는데 이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다 똑같아요. 자, 아까 주장하면 주장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와 똑같은 법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상선무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돼버려요. 유효가 돼버리게 되면 아무리 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가 안 돼요. 유효가 돼버렸기 때문에 상선무가 되면 유효가 되니까 취소가 안 된다. 자, 케이스를 바꿀 겁니다. 자, 요 을을 이렇게 내려서 자, 요 을이 지금 만약에 상대방이라고 하고 요 상대방이 악이었거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악이었거나 과실이 있다. 자, 악이라는 말은 알았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알았거나. 그 다음에 과실은 알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해요. 알 수 있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상할수라고 표현해요. 상할수. 상할수가 되면 요 상할수에 한하여. 상할수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상대방이 알았습니다. 상대방이 뭘 알았어요? 3자가 사기 강박을 해가지고 계약했다는 사실 상대방이 뭐 한다고요? 알았다. 또는 뭐 한다고요? 알 수 있었다. 3자가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면서 계약했으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것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안 알았다. 그럼 과실이 있거나 여기가 오하니까 또는이에요. 악이었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간단한데 이 뒤에 더 있어서 문제인데 만약에 이 3자가
이 병이 을의 대리인이다. 자, 다시 합니다. 병이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을. 상대방의 대리인이다. 또는 병이 을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다. 병이 지금 을과 동일시할 수 있다. 잠깐만, 병이 을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병이 누구라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병이 을과 동일시할 수 있다. 병이 을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라는 말은 병이 누구라는 소리야? 대리인인 거 빼고 대리인 내가 썼으니까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 가서 써먹을 수 있냐는 걸 내가 지금 말해주는 거야. 지금 동일시할 수 있는 자라고 배웠는데 그 자가 누군지를 알고 가서 써먹을 수 있냐 말이야.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병과 을이 을이 계약에 을하고 병은 동일시할 수 있는 자다. 그러면 병이 을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라면 병은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야. 누구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냐 이 뜻이잖아. 얘기는 이게 판례, 법률에 이렇게 써놨는데 이 자는 누굴 말하는 거냐? 현장 가서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 말이야. 이렇게 알아서 현장 가서 못 써먹는다 이 말이지. 실무에 가서 못 써먹는다. 누굴 말하는 거다 이거. 자, 그러면 을은 계약자고 병은 부부관계에 있는 자예요. 무슨 관계 있다고요? 부부. 을과 병 사이는 부부관계야. 무슨 관계예요? 동일시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 이제? 그러니까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해놓으면 가서 못 써먹는다니까. 그거 시험장 가서도 기억도 잘 안 나고 써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대리인이 안 까먹지. 근데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동일시할 수 있는 자. 이 병과 을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부부관계다. 그럼 무슨 관계에 속한다? 동일시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한통속이다. 무슨 독이라고요? 한통속. 이럴 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뭐 한다고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자, 이제 헷갈리니까 잘 보셔야 돼. 지금 상대방이 악이었거나 과실이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뭐 한다고요? 취소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말은 3자가 사기강박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다. 그런데 병이 을의 대리인이거나 병이 을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은 상할 수와 관계없이 뭐 한다고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좀 판례 내용을 약간 바꿔서 이 병이 제3자가 분양대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분양대행사 사건이라 부릅니다. 분양대행사 사건이다. 자, 을은 누구냐? 을은 건설사예요. 그러면 흔히 건설사의 걸 맡아서 분양대행사에다가 맡겨서 분양대행을 시켜요. 건설사는 건설만 하고 건설사가 분양대행은 다른 업체를 맡겨서 전문 업체 하나 맡겨갖고 분양을 합니다. 병 제3자는 분양대행사다. 그래서 을은 지금 누구냐면 분양자예요. 아니, 갑이 분양자입니다. 문제는 이 분양대행사가 기망을 했어요. 기망을 해서 지금 분양자와 건설사 사이에 계약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대행사는 그 중에서 계약서만 대행을 해준 것이고, 그런데 이 계약한 물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 그런데 이놈이 지금 기망을 했으니까 위법행위가 있단 말이죠. 괘씸해. 그랬을 때 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병 제3자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했더니 있다는 겁니다. 이 분양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기망 위법행위를 한 분양대행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판례부터 좀 찾아서 확인시켜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서 보시냐면은 84페이지에 그 판례 1번입니다. 84페이지 판례 박스 안에 1번이에요. 판례 1번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거기 형법에 있어요.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택건설사와의 사이. 여기 봅니다. 여기는 분양자는 피해를 봤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설사가 이렇게 있고 3자가 분양대행사예요. 자, 거기 그래서 3자가 누구라고요? 3자를 동그라미 하고 분양대행사라고 쓰세요. 다시 한번 3자가 누구라고요? 분양대행사. 3자 분양대행사의 사기로 인해서 피해자가 주택건설사 사이에서 주택에 관한 분쟁 계약을 체결했다면 피해자가 제3자 분양대행사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요 계약 분양계약 요걸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분양계약을 이거를 갖다가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분양대행사 사건이에요.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저쪽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에 그 판례를 볼게요. 판례 보니까 대리인과 단순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는 피용인 강행이다. 1번입니다. 1번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제3자 사기강박이 아니라는 판례다.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다시 한번 3자가 사기강박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으나 그 다음 현관배치입니다.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뭐 할 수 있다고요? 동일시할 수 있다. 동일시할 수 있다가 뭐라고요? 부부관계다.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강박은 제3자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제3자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취소한다고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거기다 쓰세요. 제3자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썼으니까 거기다 쓰세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쓰세요. 다시 한번 거기 제3자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거기 돼 있다. 밑에 줄에 있네. 따라서 본인은 선의 악의 여부 상관없이 현관편 뭐라고 써놨어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결론이 잘 나와요. 제3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거나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라면 이것은 제3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취소한다고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3자 사기강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아주 시험 문제에 자주 걸리는 내용이니까 보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저쪽 84페이지 쪽에 그 판례 조금만 다시 한번 봅시다. 84페이지 쪽에 그 꼭대기 2번에 담보책임인데 담보책임에서 파란색 써져 있는 것만 현관변 칠게요. 담보책임과 취소, 사기강박을 이유는 취소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자, 잠깐만.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 담보책임은 3개라 그랬나요? 어떻게 3개인데요? 손해대. 여러분 3번씩 돌려보라는 말을 벌로 들으시면 안 되는데 저 계약법서부터 제 강의한 거 그 3번씩 돌려보시라는데 이것 지금 대답을 못하게 되면 4월 말까지 40점에서 60점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이 상태로 가면 안 끌어올려집니다. 이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제가 올해 동차를 목적으로 한다면 4월 달까지 점수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셔야 되는데 2차는 차라리 안 해도 돼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다 벌려놓으면 죽도 밥도 안 돼버려요. 죽도 밥도 안 된다. 4월 달까지 1차 과목을 40점에서 60점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3일씩 민법에다 투자를 안 해놓으면 그러면 올 10월 달 가가지고 1차나 될똥말똥 아니면 1차도 안 되거나 이렇게 돼버려요. 시간이 무한정으로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일단은 민법을 점수를 끌어올려놔야 뭐 올해 동차가 되든 뭐 하든 2차 할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차 시간을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2차를 하는 게 아니고 1차를 해서 웬만큼 점수를 올려서 끝내놔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민법에다가 몰빵을 쳐야 되는데 이걸 안 치게 되면은 2차, 1차 문어발처럼 다 걸려놓으면 죽도 밥도 안 돼버려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론을 모르기 때문에 다 손대 놓거든요. 다 손댄다고.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돼버려요.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안 해줘요. 잘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멋 모르고 계속 공부한단 말이에요. 제가 욕을 먹어도 해줘도 돼. 난 이거 아니라도 먹고 살 게 많은 사람이라서, 아니, 나 지금 CEO 나오라고 난리야. 그래서, 내가 지금 CEO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 내가 괜히 내가 부산을 왔네. 부산 안 나왔어야 내가 CEO 출마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미 와버렸고, 이거 출마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6월 달에 출마하고 6월 달 선거 때문에 지금 출마하라고 난리인데, 이거. 그래서, 아무튼, 일단 5년 이상 책임져 드릴 거고, 뭐 이미 늦은 거지, 이미 여기 왔으니까 이미 올해 출마는 물 건너간 거고. 자, 일단은 그렇다면은 최대한 여러분을 합격시킬 건데, 그러려면 시키는 대로 좀 하셔야 돼. 그러려면 4월 달까지는 일단 전력 질주해서 계속 민법을 좀 많이 보셔서 점수를 빡 끌어올려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5월 달부터는 2차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요. 근데 이거 똑같이 하면 되지 않나? 똑같이 하게 되면 나중에 가면 2차는 될지 모르는데 1차가 점수가 안 나와. 그때 돼서는 1차가도 점수가 합격선이 안 나와버려요. 그때 가서는. 희한하죠? 희한하게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게. 그래서 자, 자꾸 하면 잔소리가 되고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담보 책임이 뭐라고요? 손해대.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자꾸 이걸 반복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대가 뭐다? 손해배상, 계약해제, 그 다음에 대금 감액. 그래서 담보 책임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담보 책임을 묻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을 들어서 취소할 수도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계약 목적물에 대해서 문제가 하자가 있다면 그 계약 목적물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어서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 물을 수도 있고 담보 책임 묻지 않고 사기 강박을 들어서 뭔가 취소할 수도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꼭대기 이 양고리 2번 다시 갑니다. 파란색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선택적 위에 보니까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했다. 하자 있는 물건. 그럼 선택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담보 책임으로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사기 강박을 들어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을 물어서 취소할 수도 있다.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관계다. 거기 파란색만 볼게요.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거 아까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아까 한 거예요. 자, 거기까지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서 볼게요. 자,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서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저 2번 보겠습니다. 메일 정리 노트 2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하는 설명 중 맞는 것은 번호로 합니다. 몇 번이 맞다? 잘 모르겠습니까? 자, 2번, 1번.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 박탈박스. 박탈하면 박탈되게 무효라 그랬나요? 큰일 났다, 이거 벌써. 자, 여기 봐, 여기.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여기, 박탈되게, 여기 써놨네, 여기. 박탈되게 뭐라고요? 무효. 이거 얘기했잖아요, 여기. 박탈되게 무효다. 여기 보세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까지의 강박이 이루어지면 뭐 한다고요? 취소다. 근데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까지 이르면 취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효. 자, 집에 가서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를 좀 보시냐면 말이죠. 8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81페이지 가운데 3번입니다. 3번. 강박행위의 방법이나 해악의 종류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강박의 정도는 피의자가 완전히 자유를 잃을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
표의자라 하여금 형을 배쳐보세요. 의사결정의 자유를 할 수 없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동물이 박탈되게 그럼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무효에 들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애운다 그랬잖아요. 박탈되게 나오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효. 이렇게 암기하셔야 답이 그냥 똑딱똑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답이 똑딱똑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박탈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박탈 나왔으니까 뒤는 취소가 아니라 뭐로 나와야 돼요? 무효. 취소 틀렸잖아요. 박탈이 보였는데 취소가 나왔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박탈이 나왔으면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무효. 그 박탈되게 무효. 이렇게 외운다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표의자의 상대방의 강박에 의해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잠깐만, 여기 보세요. 강박을 했는데 공포심을 느껴야 되는데 공포심을 안 느꼈으면 강박이 성립되지 않아요. 혼자라도 상관없어. 혼자라도 주관 조건이니까 혼자라도 공포심을 느껴야 돼. 그런데 혼자도 공포심을 안 느꼈으면 강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자가 요약자나 낙약자의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 요약자나 낙약자는 상대방이 악이거나 자, 악이가 뭐예요? 알았거나 또는 과실이 뭐예요? 알 수 있다. 그러면 상할 수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제3자가 사기 강박했다. 제3자가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뭐 한다고요?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상할 수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 3번 다시 봐요. 제3자가 박스, 요약자와 낙약자 사기 강박한 경우에 요약자나 낙약자는 상대방 할 때 상동그라미 악이가 뭐예요? 알았거나. 여기 써놨습니다. 악이가 뭐라고요? 알았거나. 그 다음에 과실이다. 여기 과실이 뭐라고요? 알 수 있었다. 합치면 뭐가 돼요? 상할 수. 그 경우에 하나에 뭔다? 취소할 수 있다. 3번이 답이 된 거란 말이죠. 4번. 상대방에게 증여한 경우에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존재한다. 자, 여기 봐요. 사기 강박은 의사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불일치 없는데 불일치가 존재한다. 그러면 불일치가 있는 건 세 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세 개라고 했어요?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 109조 착오. 요 세 개만 의사와 표시에 뭐라고요? 불일치. 110조는 불일치가 없다. 근데 불일치가 있다. 틀렸잖아요. 5번. 사기 기망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 여기 보세요. 여기 110조 사기 강박은 재산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 재산상 경제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110조는 성립한다. 아까 109조는 재산상 경제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그랬죠? 109조 착오에서는 109조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근데 110조는 재산상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보냐면은 저쪽 보충학습법입니다. 보충학습과 관련해가지고 2번 봅니다. 자, 2번.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몇 번이 옳다? 자, 1번인데요. 잘 볼게요. 고지 설명 의무가 있는 경우에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긴다. 여기 보세요.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을 자기 의무라 그래요. 소극적으로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고지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소극적으로 숨겼다라고 하는 건 고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뭐가 발생했어요? 부작위가 돼버리면 부작위가 뭐가 성립된다? 기망이면 뭐가 된다? 여기 봐요, 칠판. 기망이면 뭐가 된다? 취소할 수 있다. 기망이 성립하면 취소할 수 있다로 가는 거예요. 그럼 1번 다시 봐요. 고지 설명 의무가 있는데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겼다. 진실을 숨겼으면 고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경우는 뭐가 된다? 부작위가 돼요. 고지 의무가 있는 걸 자기 의무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소극적으로 숨겼으면 고지를 안 했다는 소리고 고지를 안 하면 뭐가 된다고요? 부작위예요. 그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되니까 거기 숨기는 것만으로 뭐가 성립된다고요? 기망이 된다. 그러면 여기 기망이 성립되면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로 가게 돼요. 기망이 돼버리면. 1번이 답이 됐다. 자, 두 번째.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상대방은 불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자, 잠깐만. 아까 109조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서 상대방이 손해 입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아니, 아까 칠판에 써줘서 109조에 써드렸는데, 자, 시험 문제가 거기 착오, 사기, 강박이라서 109조가 들어있죠? 문제. 눈동자들이 풀려버렸는데 벌써. 문제 2번에, 거기 문제 뭐라고 써놨다고요? 착오, 사기, 강박. 그럼 착오는 109조잖아요.
그럼 2번의 착오는 109조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109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아까 109조에서 내가 칠판에 썼잖아요.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자, 세 번째. 제3자가 사기로 인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여기 3자가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 분양대행사 혼내주기 위해서 이 계약을 취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취소하지 않고 제3자 분양대행사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은 채권자와 그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박스,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인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선이냐 악이냐를 인식이라 그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식이 뭐라고요? 선이, 악이. 그러면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는 선이, 악이와 관계없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데 여기 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선의는 취소할 수 있지만 악의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선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계약 취소. 그래서 악의는 취소할 수 있지만 선의는 취소 못합니다. 자, 다섯 번째.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는데 107조부터 110조까지 다 똑같다. 신공주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공주할 때 공이 뭐다? 공법행위, 소송행위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07조부터 110조까지 신공주 적용하지 않는다. 공이 뭐라고요? 공법행위, 소송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83페이지 한번 볼게요. 8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8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신공주 적용 없다예요. 이거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7조부터 110조 신공주 없다. 자, 거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쉬었다가 봅니다.